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위 0.1% 학생들이 무조건 갖고 있는 이것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열정입니다, 노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인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고3 학생들한테는 참아내는 것 또한 성장의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끈기, 인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요, 이게 있습니다. 자기 이해. 너무 단순한 답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이요, 자기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학생들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교육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데 너무나 해야 될 게 많습니다. 하루하루 과제에 강의에 치여 사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멈춰서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지?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유형을 계속해서 틀리고 있지?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사고를 해서 틀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할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내 옆에 친구가 무슨 문제집을 푸는지, 내 옆에 친구가 지금 어떤 인터넷 강의를 듣는지, 혹은 수능 100일 정도 남았을 때 이 시점에는 대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는 정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걸 찾아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문제고요. 정말 학교에서요, 상위권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수능 만점자도 제가 되게 많이 지도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그 학생들이요, 자기 이해 정말 제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이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력평가를 보고 나면 학생들한테 성적표가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 원점수 몇 점이네? 좀 더 나아가면 나 표준 점수 몇 점이야? 우와, 이 과목 올랐네, 떨어졌네? 그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봐. 나 뭐가 문제지? 까지 가고요. 그냥 접어버려요. 왜냐? 현실을 그 이상 더 마주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책가방 성적표라고 하는 이 학력평가 성적표를요, 집에 딱 가지고 가죠. 학부모님들도 제일 먼저 보는 게 몇 등급이야? 등급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이따 이제 2부에서 우리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표준 점수 100분위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시죠.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성적표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깨알 같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에 1번부터 끝번까지 OX로 자기가 맞췄는지 틀렸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요, A, B, C, D, E라고 해서요, 그 문항의 난이도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반적으로 쉽다고 생각하는, 혹은 일반적으로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를 틀렸다. 그럼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념부터 점검을 해야 되고요. 아니야, 난 그런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맞히고 있어. 좀 다른 부분이 틀렸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섬세한 공부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성적표를 제대로 진단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야? 싶으실 텐데요. 저희 반의 학생이 정말 자기 주도 학습을 잘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끊임없이 성장을 지향하고, 모의고사나 학력평가를 보면 전체 과목에서 한두 개 틀리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요, 책상에 이걸 붙여놨어요. 이게 뭘까? 며칠간 제가 관찰을 했죠. 그런데 항상 뭔가 문제를 풀다가 혼자 이걸 계속 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찍어왔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이해가 제대로 된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쓴 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 자기 논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get, 확인. 동치 해석, 솔, 착상, 논리를 뚜렷하게 읊으며 천천히 get.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러면서요, 막혔다, 문제를 잘못 읽었거나, 2번 조건을 하나 빠뜨렸거나, 3번 잠시 넘어갔다 오자.
이게 뭐냐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이게 교과학습 내용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야. 도대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제가요 국어에서 특정 유형의 문제를 계속해서 틀리거나 또는 정답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시간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자기 이해죠. 철저하게 자기 이해가 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또 수능에도 나오겠죠. 제가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에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더니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의 단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단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기가 정리를 해서 썼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친구가 정말 상위권 학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우리는 알아요.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해 정도까지는. 근데 그걸 의식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겠죠. 그 반복을 줄이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1, 2, 3 이 3단계의 사고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를 반드시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번 여름방학에 학습 계획을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멀티태스킹 하고요, 물음표를 갖다 놨죠.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친구들 보면요, 수학 문제 되게 많이 풀어요. 열심히 풉니다. 그런데 국어는 정작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왜 국어를 안 하니? 국어는요, 음악 들으면서 할 수가 없는 과목이기 때문이에요. 잘 안 해. 그런데 수학은요, 음악 들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집에 가서요, 좀 조용한 환경에서 다시 하려고요. 근데 집 가면 또 해야 될 게 많고 몸은 피곤하죠. 그러니까 계속 밀리게 되는 거예요, 국어는. 그런데 정말 그 학생의 말대로 수학은 음악을 들으면서 해도 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되게 늘 궁금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거 정말 연구를 했는데, 우리의 뇌 패턴상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해 라는 것을 이걸로 보여주시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빨강, 초록 이 순서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잘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색깔이랑 지금 그 단어의 의미가 동일하죠. 일치하죠. 어려움 없이 누구라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심리학자가 그 다음 화면에서 이걸 보여줬어요. 이걸 보여주고요, 앞서서 우리가 그냥 순차적으로 습관적으로 막 읽었던 흐름을 깨뜨리기 위해서 막 다른 얘기들을 막 계속 시켰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했던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빨강부터 시작. 그렇죠. 잘 읽으셨습니다. 이거 못 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앞선 화면과 차이점이 뭐냐? 조금 생각의 지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빨강, 초록이라고 색깔을 표현할 때 멈칫하는 그 0.01초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이 마주하는 수학 문제, 국어 문제 어떨까요?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개념들이고요, 훨씬 어려운 문제의 상황에 늘 직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음악이 같이 들어간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1시간에 할 수 있는 걸요, 2시간, 3시간 걸려서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음악이 듣고 싶어, 그렇다면 그냥 음악 없이 해야 될 일을 하고 30분 음악을 듣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는요, 음악을 들어야 뭔가 집중이 잘 돼요. 타협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학생들도 좀 있는데요, 스스로 그건 합리화하는 거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거꾸로 계획표입니다. 거꾸로 계획표, 이거 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름은 제가 붙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이 시간표 보이시죠? 계획표, 하루 일과표를 많은 학생들이 세울 텐데 이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방학을 좀 잘 보내고 싶어. 그래서 평일과 주말을 나눠서 계획을 세울 거야. 그리고 방학이니까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날 거야. 6시 반이나 7시에 일어날 거야. 여기까지 꿈나라. 파란 색깔로 먼저 색칠을 하겠죠. 자, 그 다음은 뭘 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들어야 할 인터넷 강의나 가야 할 학원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먹을 시간 꼭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식후 나를 위한 힐링 타임 선물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학원을 가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과제물입니다. 그럼 그 과제물 해결하는 시간 들어가겠죠. 학원 가거나 과제물 해결하는 시간. 그거 빼고 나면요, 또 저녁 먹어야 될 때가 와요. 저녁 먹고 나면 이제 몇 시간 남습니다. 그때 나를 위한 개인 공부 시간 넣습니다. 내가 부족한 교과목 공부하는 시간, 혹은 내 개인 학습 진도에 따른 문제집을 푸는 시간 넣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패턴, 이 순서대로 계획표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절대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런 패턴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패턴으로 세우다 보면 남는 마지막 시간에 뭘 하는 게 될까요? 내 공부를 하는 게 됩니다. 이 패턴대로 하면요, 내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많게는 3시간 정도밖에 확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시간, 3시간이요,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 머리에 조금 열을 올리면서 이제 공부 좀 해볼 만한데 하면 자야 될 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계획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여름방학 맞이했고요. 곧 있으면 수능 100일이다 라고 하는데 100일?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반전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요, 거꾸로 계획표를 한번 세워볼게요. 나 자는 시간은 줄이면 안 돼. 자, 잠 줄여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 중에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될 건 뭐다? 개인 공부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개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나는 적어도 하루에 5시간은 내 개인 공부 시간 확보할 거야. 그러면 그 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남는 시간에 내가 부족한 과목들 선생님 도움 받을 거야. 학원을 언제 넣고 또 언제 인터넷 강의를 배정하고.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되면요, 평일에 학원 다니거나 인터넷 강의 듣는 시간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내 고정 시간을 확보하다 보면요,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혹은 학원을 가거나 이런 시간들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어디에 배치해야 되느냐? 주말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 말의 핵심은요, 매일매일 아주 규칙적인 패턴으로 내 스스로 집중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는 내 개인 학습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 특히나 저는 이런 학생들 많이 봤어요.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선생님들은 그 설명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시겠어요. 너무나 체계적이고 완벽하고 잘 이해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물론 듣는 순간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수능에 그대로 안 나옵니다. 수능은 여전히 낯선 작품을 만나서 내가 부딪혀서 분석해야 되고요. 수능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완벽한 언어와 문장으로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식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식대로 이해하려면요, 내가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습관, 그걸 훈련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강의 공부하는 건 좋지만 진짜 공부는, 진짜 성적 향상을 이끌어줄 그 공부는 강의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이 된다. 강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절대 강의 들었으니까 나 오늘 국어 공부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어는 철저히 내가 내 사고를 훈련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귀찮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시간이 들고요,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절대 피해한다는 그 생각을 하면 변화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